자, 정권 매니그 9일차 주식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주식 전문 아재들의 풋풋한 실전 매매 일기. 뭐 풋풋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풋풋하고 있다고 자꾸 하시니 네, 그냥 풋풋한 걸로. 풋풋함은 솔직함입니다. 자, 뭐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글쎄요, 뭐 비가 많이 와서 네. 또 너무 저 여러 가지 그 사고들이 많아서 참 그 뉴스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죠 많이. 네.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일정 없이. 아유, 저기 뭐 충청도 쪽에는 물난리가 아주 심한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인명 피해도 굉장히 좀 많이 났고. 네, 이게 참 비가 올 때마다 뭐 네. 비 오는 거 자체를 뭐 탓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도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사고들이 나는 거에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사실. 네. 안타깝고. 머리를 아주 시원하게 깎으셨네요. 좀 많이 깎으신 것 같은데 평소보다. 글쎄요, 그거는 뭐 항상 그 저기 깎으시는 분이 알아서 깎아주시니까. 그건 기분 나쁘잖아요. 너무 많이 확 깎아버리면. 깎아도 되죠. 예? 여름엔 뭐 좀 시원하게 잘라도 되죠. 예. 예전에 참 이렇게 폭우로 인해 가지고 물난리가 생기면 배관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근데 이제 계절적으로 네. 과거에는 이제 약간 주식 시장하고 그런 어떤 뭐 이렇게 계절적인 흐름하고 연동이 좀 그래도 좀 연관성이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부터 뭐 보면은 전혀 별로 그 연관성이 연관이 없죠. 없다고. 예전 뭐 제일 저 그 자주 움직였던 종목이 한국 줄철관. 예. 이 종목이 좀 자주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뭐 전혀 배관 관련주가 여름 그 홍수 수해주로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시죠. 간간히 저희들 광고 말씀도 잠깐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랑입니다. 저희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라이브 방송은 매주 주식 장중 매주 월수금 8시부터 11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들 포트폴리오 가지고 가는 종목은 LIG 넥스원 주식 비중 25%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초가 공략주 후보는 코리아스키트, TSE, 제이오고요. 잠시 후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현재 계좌 수익률 현황을 보시죠. HTS로도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벤치마크가 되는 코스피 코스닥 수익률은 매매 시작 후에 평균적으로 0.7% 정도 올랐고 저희 계좌의 수익률은 6.3%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대비 계좌 수익률은 5.6%, 절대 수익률은 6.3% 나오고 있지만 벤치마크를 고려한다면은 5.6%, 0.7%는 장 때문에 너네들이 수익을 먹은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 벤치마크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회원으로 저희들 오시면 자율 구독료를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요 내용들은 카톡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정회원 같은 경우에는 공략주와 주요 자료들 준비한 부분들 시초가 공략주, 실시간 공략주, 포트폴리오 공략주 이런 공략주 주요 내용들을 카카오톡 실시간으로 문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25%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업데이트를 안 했네요. 현재 저희들 누적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25% 가지고 있는데 포트폴리오에서 저희들 평균적인 누적 수익률은 7.4%. 지난주 금요일에 팔았죠. 예. HPSP를 10.3%에 차익 실현 매도했고요. 아쉽게 더 올랐습니다. 종목을
잘 골랐는데 아쉽게 좀 더 올랐고 LIG 넥스원이 지난주에 조금 소폭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한번 쭉 한번 지난주 후반, 지지난주 후반에 한번 쭉 뽑았다가 지난주에는 조금 소폭 조정이 있었고요. 한번 이어폰 있으면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저희들 실시간 시초가 공략주 현황입니다. 매매 현황, 누적 수익률 현황이고요. 지금 현재 8승 4패 정도, 8승 4패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누적 수익률은 9.3%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저희들 매매하는 거 HTS 공개를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초가 공략주 후보 간단히 뭐 내용부터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내용만. 내용 첫 번째는 뭐 코리아 서키트인데요. 간단히, 잘 아시는 것처럼 PCB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이유는 어제 워낙 그 금요일 날 이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랐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접근으로 충분히 기술적인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도 되는 그런 가격대 또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내용은 최대 주주가 영풍그룹이고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영풍그룹주들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요. 그 거래량이 좀 없는 주식이잖아요. 영풍. 뭐 영풍 자체는 영풍이나 영풍 재지 뭐 그렇긴 한데 여하간 뭐 코리아 소켓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반도체 업황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PCB 업종들까지 좀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뭐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 TSE라는 종목인데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제 일부분 오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재상승하는 그런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좀 강하게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또 정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좀 또 늘어나는 흐름으로 거래가 되면 특정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선정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제이오인데요. 제이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내용상으로는 이제 작년 11월 달에 연산 1000톤 규모까지 생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증설을 했고 탄소 나노튜브가 2차전지 배터리 쪽입니까? 도전제 소재로 소재. 쓰이는 그런 어떤 소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뭐 2025년도에는 이제 연 5,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증설을 할 거다. 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난 2월 달에 신규 상장한 후에 이제 고점이 44,000원대였거든요. 신규 상장한 종목 올 2월. 2월에 올 2월에 이제 신규 상장한 이후에 바로 이제 고점 44,000원대를 찍고 가격이 좀 밀려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제이오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괜찮게 움직였던 종목이라 그런 맥락에서 뭐 단기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차트 한번 뭐 간단히 한번 볼까요? 이제 보시죠. 먼저 아까 저 코리아 서킷. 코리아. 코리아 서킷 맞아요? 네, 코리아 서킷입니다. 뭐 움직임이 많이 없다가 어제 금요일 날 이제 상당히 뭐 거래가 좀 실리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리아 서킷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나요? 우리 뭡니까? 무슨 PCB 모멘텀으로 많이 올라왔던 PCB 업체 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 BH 말고 그 뭐가 있을까요? PCB 업체 중에
주가 진짜 많이 오른 코리아 스케이트 말고 PCB 업체. 뭐 대덕전자? 아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시장 거의 뭐 주도적격입니다. 코리아 스케이트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네. 예. 그렇고 네. 그다음에 TSE 다시 한번 전고점을 한번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JO 신규 상장된 이후에 이제 조금 조정을 받다가 뭐 거의 횡보 형태로 주가가 흘렀죠. 네. 움직이다가 이제 어제 금요일 날 또 거래가 좀 실리면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 그래서 기술적으로 세 종목 전부 다 네. 일단 접근을 좀 해봐도 가격적으로는 무리 없는 예. 네, 아주 뭐 급등주는 아니네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종목들 움직이는 거에도 일부 좀 어느 정도 당연히 뭐 좀 연관성이 크고 뭐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좀 그러면 이따 좀 이따 세 종목 중에 하나 정해서 예, 효과 보고 그럼 준비하신 자료 말씀해 주시죠. 금요일 날은 뭐 장이 좋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쪽에 흐름이 좋아서 기관 외국인들 보시면은 그냥 보시는 그대로 삼성전자를 많이 샀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뭐 SK하이닉스, 대우건설 뭐 이런 종목들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KB금융이나 그 후에 보시면 이제 우리금융지주, 그러니까 은행주들로 사실은 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뭐 주가는 뭐 대략 2% 내외 플러스를 냈지만 은행주들에 대한 그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도 현대모비스가 어제 금요일 날 이제 한 6%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금융.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시장의 훈풍이 네. 또는 어떤 그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온 부분들, 그 긴축 완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좀 매수로 좀 이어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에서는 역시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포스코 관련돼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그 2차전지 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텍 같은 경우 뭐 반도체 쪽에서 좀 사자가 좀 들어왔고, BHI,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합병 연관된 부분들, SNS텍도 역시 이제 그 삼성 반도체 관련해서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의 어떤 흐름. 아비코전자도 같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이오 같은 종목은 앞서 제가 이제 그 오늘 시초가 공략주 중에 한 종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도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어제 네. 그다음에 뭐 개별적인 이슈로 종목들이 좀 들어온 분들이 있고요. 네. 은행주가 조금 더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가 들어왔고, 그죠? 예.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예. 그다음에 BHI는 저 플랜트 업체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원자력. 예. 예. 그건 그 전날에도 좀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코스닥은 그렇게 특징이 없어요. 뭐 없는 것 딱히 같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 예.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이 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코스피 시장의 순매수가 상대적으로 좀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52주 신고가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PCB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가 다시 한번 또 강세를 보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수페타시스 이야기하는데 아까 PCB 예.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가 또 역시 또 강하게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PCB 쪽에서 대덕전자 같은 것도 같이 올랐고, 예. JW 중개제약 같은 경우도 이 뭐 실적이 상당히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걸로 예상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뭐 저 셀트리온 때문인지 바이오주가 뭐 52주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뭐 바이오주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예, 다른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제약, 바이오. 움직임이 거의 없고, 예. JW JW만. 중개제약만 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고,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조금 맞물리는 것 같아요. 중개제약 같은 경우는.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해성 DS나 영풍 재즈 같은 종목이 강세.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 역시 뭐 자원개발 관련 종목들 좀 올랐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상당히 강하게 여전히 좀 움직이면서 이를테면은 신고가를 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 현대모비스, 그다음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도 역시 비슷하게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50주 신고가를 냈다라는 게 코스피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뭐 신고가는 종목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반도체와 연관된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신고가 나온 게 반도체. 예. 그래서 보시면 ISC, 네. HPSP, STI, 이오테크닉스, JLK 이런 종목들 대부분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고 네. 대부분 다 그쪽 반도체와 연관 종목들의 코스닥 반도체. 예, 그 거래소의 하이닉스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뭐 코스닥- 아무래도 예. 뭐 하이닉스가 뭐 장중에 무슨 뭐 굉장히 강한 변동성을 보이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굉장히 이렇게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선별적으로 네. 집약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장중에 네. 뭐 20% 이상 움직이는 거는 뭐 그러니까요.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는 뭐 가격 불문하고 아주 편안하게. 네. 그러니까 요즘 종목들 보면 하여튼 그 재료 나와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네. 여하간 상당히 강하게들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로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뭐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 뭐 특징 업종 뭐 테마 같은 거는 어땠습니까? 뭐 계속 연속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인쇄 회로 기판 PCB 관련돼서 이수테타, 타시스, 코리아 소키트, 코리아 소키트, 대덕전자, 전자. 뭐 신고가 내고 거래 급증하고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관련해서 고사양 반도체 관련주들, 네. 한미 반도체 역시 또 금요일날도 강세를 보였고요. HPSP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매도를 한 종목이긴 한데 네. 어닐링 장비 만드는 회사,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이제 그 꼭 HBM과 연관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고사양 쪽으로 뭐 정밀도 높이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 네. HPSP도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네. 기사가 나오면서 올랐고 보고서가 좀 나왔고요. ISC 같은 경우도 SKC로 인수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SKC. 예. 네. 뭐 상당히 주가가 인수 가격 대비해서 뭐 거의 더블 가까이 좀 올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3, 4일 거래일 동안에 거의 한 40% 이상 올랐는 종목이라 뭐 그렇게 좀 많이 올랐고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뭐 종목들이 우리가 기왕에 올랐던 종목들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네, 주변주들 주변에서 뭐 DI 동일이나 DI 동일. 그다음에 율촌화학 같은 경우 율촌화학도 2차 전지와 연관이 있어요? 네, 소재를 개발한 부분이 소재. 있어서 예. 과거에도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율촌화학 그다음에 신규장님 때 필에너지 같은 경우 2차 전지 장비. 장비 관련해서 좀 어떤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받았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역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현대이비아 뭐 특별히 재료 있었습니까? 아니 뭐 특별한 재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자동차 업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네. 주가 움직이는 포텐셜로 보면 네. 사실은 워낙 큰 대형주기 때문에 네. 뭐 이를테면은 그 부품 쪽에서는 그래도 네. 사이즈가 큰 것도 역시 모비스가 현대 모비스가 이제 가장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좀 특징적이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저는 뭐 개별적인 종목들 말고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큰 종목들 중에서는 역시 현대 모비스가 뭐 가장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랜만에 곡물 관련주들. 네. 뭐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와 누보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네. 요거는 단발성 이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흑해 곡물 협정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아마 그게 곧 아마 다시 또 협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되는 모양이에요. 저 1차 과거 협정했던 게 종료가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또 역시 힘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흑해 쪽으로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그 곡물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 협상이 안 되면은 곡물가 상승 요인이 올라갈 수 되겠네요. 있죠.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푸틴은 또
하여튼 또 약간 협박성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뭐 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 곡물 관련주들이 이제 한일사료나 미래생명자원, 누보 음.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지금 저희가 저 라이브 주식 방송 시작할 때마다 그 전날에 있었던 저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 업종, 테마, 그리고 뭐 52주 신고가 이런 걸 짚어드리는데, 이게 종목들이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나오면서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가 들어오는 거 예. 있잖아요. 그런 거는 꼭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더라고. 아니 왜냐하면 예.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그냥 지나치면 지나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네.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음.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네. 대충 지금 시장에서 어떤 쪽으로 매수가 쏠리고 어떤 종목들이 그렇죠. 올라가는지가 이렇게 감이 좀 잡혀요. 예. 그 중에서 종목을 이제 찾는 거거든요. 네. 매매를 해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보시면 좋죠. 네. 뭐 본인이 인테크- 굳이 찾지 않아도 예. 이렇게 그냥 보면 되니까 예. 이 중에서 종목을 찾고 뭐 차트 아니면 내용을 좀 살펴보고 종목을 선정을 하면 그냥 뭐 엄하게 종목 찾는 것보다는 네. 훨씬 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예. 그게 제가 아까 하나 또 빠뜨리고 갔던 게 이거 동시 순매수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나온 게 펩트론하고 제너셈이네요. 뭐 근데 좀 단기적으로 펩트론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올랐고요. 네. 펩트론 저 바이오 네, 그렇죠. 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이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볼까요? 보세요. 이 주식만 딱 유별나게 바이오주 치고는 많이 올랐네. 네, 그렇죠. 펩트론하고 네. 또 뭐였죠 아까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제너셈. 제너셈은 단기 급등했을 거예요. 이것도 반도체 쪽 아니에요? 제너셈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야, 올랐다가 원위치로 가버리고 또 다시 올리고. 이 주식 매매하기 진짜 힘들겠네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사실 이 전에는 올라온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예.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가 예. 중간 쭉 뽑았다가 다시 밀렸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재료를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더 깊게 네, 공부를 할 봐야죠. 필요 봐야 되겠네요. 예. 펩트론도 이거 무슨 재료가 있는 것 같네요. 당연히 그죠? 있다고 봐야죠. 예. 시장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뭐 안 나왔는지 그건 뭐 제가 보기엔 뭐 우리가 이제 캐치를 안 했거나 예. 모르니까 그런 모르니까. 사실 이 정도 움직였으면 뭐 시장에 재료가 어느 정도 오픈이 됐다고 봐야죠. 아니 이 정도 움직이면 저희들 레이더에 걸리는데 아니 레이더에 걸린 지는 오래됐죠. 제가 알기는 종목은 걸린 지는 오래됐는데 예, 우리가 레이더 예. 건지는 이거는 뭐 아마 한 이 정도에 그렇죠. 우리 한번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예.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 아마 이때 같네. 동시 순매수 들어오고 52주 신고가 나오고 이때. 근데 이때 잠깐 더 올랐다가 계속 오르더라고 이게. 신고가 나오면서 기관 외국인 수급 받쳐주는 거.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예. 우리 저 미증시 동향 이야기하고 또 호가 한번 우리 관심주 보고 체크를 하시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저희들 잠시 쉬고 들어왔습니다. 간간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보시면서 뭐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랑입니다. 자, 저희도 오늘 시초가 공략주 후보 코리아 스키트. 코리아 스키트는 세게 나오는데요. 예, 뭐10% 정도 일단 플러스가 나오는 걸로 보실까요? 그렇고 TSE 또 보합권 나오겠네요. 일단 2% 정도 마이너스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제이요. 보합 정도. 비밀번호? 아마 뭐 현금이 아마 750 정도는 있을 테니까 750으로 하실래요? 아니면 뭐 500으로 하실래요? 아니 원래 우리 했던 대로 500을 해야죠. 500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한번 좀 찾아보셨습니까? 네, 종목은 준비를 하나 했거든요. 네. 어떤 종목입니까? 미리. 포트폴리오에 신규 편입할 종목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코롱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이. 코롱 인더스트리. 네, 코롱 인더를 뭐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하려고. 차트. 그래. 자주 쓰는 거를. 저는 뭐 간단히 뭐 어떤 내용이죠, 이게? 코롱 인더는 네. 사실 뭐 소재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을 다 하잖아요. 산업 쪽도 그렇고, 그다음 전자재료 쪽도 하고, 그다음 일부 패션 관련된 것들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실적이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는 회사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네. 주가가 좀 사실은 좀 올라올 때 보면 네. 뭐 좀 더딜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보시면은 위치는 주봉 차트가 작년에 상당히 주가가 좋았죠. 네. 11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밀리고 뭐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한번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약간 우상향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내용은 사실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번 세게 움직였던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사실 조금 더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수소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소. 예. 그래서 작년에 사실 이 주가가 좀 고점을 찍을 때 올라왔던 모멘텀이 사실 그쪽이었거든요. 수소. 예.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사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도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실제로 시장이 열리게 되니까 네.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코롱 인더도 그런 맥락에서 네. 뭐 항상 준비를 하고 봐야 되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코롱 인더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좀 사서 가져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슬슬 뭐 셀렉트를 할 예.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코리아 스키트는 아마 정관님 스타일에 플러스 10%? 이게 시간외로 금요일날 시간외로 한 장중에 그러니까 10% 잠깐 찍었다가 플러스 끝나긴 한 플러스 7%로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시초가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리아 소키트, 그 다음에 제이오, 그 다음에 TSE 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초가 매매를 만약에 이제 한다고 치면 음. 저는 오늘 제이오를 좀 매매를 해볼게요. 제이어. 예. 네. 자, 그러면 제이어 쪽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수량. 계산기 있습니다. 음. 140주. 140주. 예. 오, 저 시가 조액도 꽤 되네요. 1조 1천억이나 되네. 사실 나는 실적만 봐서는 아직까지는 네. 탄소 나노튜브라는 게 사실 실적이 고바로 연결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이고 네. 그리고 전날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보시면 잘 비교적 들어왔거든요. 종목별. 예, 종목별. 여기 근데 여기 종목별. 의미 있는 숫자가 들어왔네. 예, 뭐 그래도 네. 비교적 수량이 뭐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네. 들어온 수량으로 봐서는 기관들 매수도 그렇고 외국인 매수도 그렇고 일단 나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돼서 뭐 시초가가 조금 낮게 시작하시면 더 좋을 텐데 네. 장중에는 한번 좀 트라이할 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음. 뭐 그런 생각으로 음. 매매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수는 약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 출발 예상되네요. 거래소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 출발 예상. 총괄님은 딱그 호가 장 시작하기 바로 전에 넣으시구나. 예. 마이너스 100원 정도? 네. 예, 마이너스 100원에 매수가 됐네요. 35,500원에 매수가 매수. 35,500원에 제이오 매수했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조금 밀려 내려가네요. 네. 장중에 좀 변동성 시작하자마자 항상 변동성이 있더라고요. 아래쪽 아니면 위쪽 그렇죠. 둘 예. 중에 하나인데 초반에 저 매물만 딱 소화하고 나면 움직이더라고. 저 매물 초반 장 시작하자마자 매물을 소화를 못하면 밀려버리는 거고 매도 우위면 그것을 매도량을 잘 소화하고 나면 그냥 올라가더라고 이 주식들이. 장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금요일 날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아마 그죠.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흐름이에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코스닥은 4포인트 내외, 코스피는 뭐 12포인트 정도 빠지는. 시가총액 상임 종목들이 좀 빠지네요. 전반적으로 오늘 지수는 뭐 조정이네. 네, 조금 네, 조금 받는 흐름. 장 초반에. 우리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조선 기자재 좀 올라오고 그죠? 조금 올라오죠. 예,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들, 조선주들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예. 그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은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는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강세고요. 네. HLB 같은 거 저런 거 올라오면 야, 저 바이오주들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제 좀 움직일란가? 아닌데. 일단 그렇게. 다는 아니고 네, HLB만 지금 움직이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오늘 또 약세네. 아마 뭐 재료가 나온 것 같은데 HLB 제약, 네. HLB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봐서는 네. 장 시작 수급을 보면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도 소폭, 코스닥도 순매도, 선물은 외국인 소폭 순매수.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대량으로 샀죠? 많이 샀죠. 예,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장 초반에는 지난주 내내 4거래일 연속 지수를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강하게 반등을 예. 올려놔가지고 아마 제 생각엔 미증시도 혼조 마감했지만 거의 차익 매물 실현 조정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 초반에는 아마 좀 오늘 월요일 장 초반에는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5,000원대에서) 저기서 지금 치고받고 하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죠. 지금 거래량이 네.
35,000원에서 저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거래량이 같은데. 몇 주인가요? 지금 안 나오네. 예, 거래량. 일별 여기 있구나. 9만 주. 거래가 뭐 좀 아직은 좀 부진하네요. 전날 거래된 거에 비해서는.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나오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장 초반에 급하게 나올 매물은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조금 더 봐야 봐야죠. 예. 예. 어제 11%, 12%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장 초반에 특별한 나오는- 재료가 뭐 나오는 거 아닌가 하면은 사실 그 상가격까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가게 치기는 좀 어렵고. 네. 주식 종합 종목을 바꿔야겠네. 자, 플러스 나기 시작했습니다. 넥스원이 오늘 좀 빠지네요. 아우, 거의 9% 수익 났다가 거의 상가격에 다시 와버렸네. 저 뭐, 그러네요. 예, 뭔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아, 내용보다는 이걸로 봐야겠네. 예, 아마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방위산업주 분위기가. 왜냐하면 네. 포란드 또 나토 갔는데 네, 뭐별 내용이 없잖아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른 부분도 사실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오늘 포스코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 포스코 스틸 리소스가 17% 올라 있고, 자동차 부품종에서 서현유와 같은 종목이 8%, 삼부토건이 9% 정도 많이 올랐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가서 갔잖아요. 왜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하고 또 회담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오픈이 안 됐지만 네, 실제로 이제 재건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 참여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뭐 그 얘기하러 사실 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재건 때문에. 예, 그렇죠. 네. 그 얘기 하자 할 거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거기를 뭐 왜 들어갑니까? 왜냐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하간에 그런 어떤 전반적인 개괄적인 뭐 내용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가장 세게 움직였던 삼부토건 같은 게 뭐 좀 올라오는 흐름이고. 오늘 방산주는 조정이네요. 좀 전체적으로 아니, 조정이야. 예. 아니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뭐 갔으면 네. 나타내서 뭐 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뭐 내용이 있어야 없으니까. 되는데 뭐 사실 별 내용이 없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6% 빠지고 하나 시스템이 7% 빠지고 로템이 2% 빠지고 전반적으로 오늘 방산주는 조정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이 가장 뭐 별 내용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그 매도세를 촉발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포트에 LIG 넥스원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HP, SP는 뭐 10% 먹고 팔았고 이 주식이 지지난주에 9%
플러스까지 올랐다가 수준이 났었죠. 예. 그 뒤에 또 조정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은 조금 하고 있었죠. 예. 특히 또 지난 주말에 대통령이 유럽 순방 가가지고 이제 뭐 그 기대감으로 또 뭐 방산주들 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또 LIG 넥스원은 또 못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조정이 있겠다 싶었는데 예상외로 상 가격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좀 황당하네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좀 기대를 하면 예. 물론 기대에 맞춰가지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기대 안 한 쪽에서 또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 뭡니까 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종목 포트폴리오 대기하고 있는 종목 있잖아요. 거롱인다. 코롱인도는 또 올라. 아니 사기 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우리 내일 매매가 없기 때문에 사신다면 수요일에 사야 되잖아. 거롱인다. 네, 오늘 봐서 네. 아니 자료도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자료했죠. 자료 준비했죠. 없던데 안 보내신 거. 제가 보냈는데 자, 고롱 있는 거 있었어요? 네, 있었죠. 끝부분에. 끝부분에? 예, 그러면 뭐. 근데 또 오전에 사야 되잖아, 이거. 우리 오전 방송하고 마치는데. 아니, 뭐, 코롱인도가 뭐, 글쎄, 뭐, 재료가 막 나와가지고 움직이고 모를까. 주식을 막 급하게 살 종목은 아니거든요, 사실. 네. 움직이는 게. 싸게 사야죠, 싸게. 제이오는 거래가 조금 더 일어나야 될 텐데 일단 플러스를 내고 있고요. 네. 자, 제이오 올라갑니다. 아니 올라간다 그래요. 그 지금 뭐 이제 올라가면 뭐 뭐 10원이라도 10원이라도 오르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알겠어요, 그렇긴 네. 한데 화면을 미리 뭐 바꿔 두시죠. 매도 화면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잔고에 나오잖아요. 제이오. 그러면 가격만 치면 된다. 수익률 요게 수수료 빼고 수익률이에요. 예. 수수료 포함한 수익률이 아니고 수수료가 우리 나간다고 가정하고 순수익률이에요. 순수익률. 예, 저게 순수익률입니다. 예. 이게 순수익률. 매입가는 진짜로 수수료 고려 안 한 거. 예, 저거는 수수료 매도할 수수료 고려해서 지금 1% 수익 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2명이나 들어와 있던데 나갔네 둘 다. 근데 뭐 아침에 이제 보고 나가는 거죠. 뭐. 재미가 없었던 모양. 재미없죠, 뭐 사실. 아재들이 이러고 있는데 뭐 재밌겠어요. 아직도 이런 애들이 있네. 노땅들 둘이서 뭐 하는 거야? 우리 동훈 아나텍에 댓글 단 애들도 이 뭐고 이거? 막 경상도에 같아. 뭐고 이거 해서. 뭐 먹고라기보다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그 친구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격을 얘기를 했잖아요. 투자 경고 풀리는 가격. 26,000원, 32,000원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다 이랬죠. 예.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그 친구도 알아요. 그게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댓글을 쓴 친구도 제가 보기엔 알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본인 생각에는 이제 그런 가격이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본인 생각엔 뭐 그냥 더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가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자기 의익제 뭐라고 그런 바람을 표현한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나요? 그 그러니까. 가격이. 그거 대러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니 제 기억에 의미 없다고 했나요? 의미 없다고? 네, 그거 그 가격 별로 의미가 없다. 음. 자기가 보기엔. 제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패턴으로 그냥 종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뭐 크게 변동이 없다면 뭐 수익 전략으로 바꿔서 가져갈 수도 있겠어요. 가져가서 내일 한번 조건부로 예, 얼마에 예. 예. 지금 뭐 예단하기 좀 어렵지만 네. 자료 뭐 하실 거예요. 네. 제이요. 네. 담배 피러 가기 위해서는 더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오시는 거지? 다녀오시네. 문 열려 있죠. 나갔다 오볼까? 그냥 진행할까요? 잠깐 나갔다 오시죠. 할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잠시 손님이 오셔가지고 잠시 쉬겠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아주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저희들 다시 돌아왔고요. 자료 진행하겠습니다. 저게 저렇게 나오나요, 화면에? 이거는 좀 희미하게 나오고, 예, 좀 이게 나오고. 진행하시죠. 네, 진행하시죠. 최근에 지난주에 특히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지난주에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조정 분위기에서 거의 예상외로 V자 반등이, 예, 예상외로 V자 반등이 바로 나왔는데, 뭐 사실 미증시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많이 좋았었는데, 미증시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아주 훈풍이 불어왔는데, 미증시가 좋았던 이유는 인플레 압력 완화 때문이죠. 그래서 연준의 강한 긴축 기조가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긴축 기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그러면서 미증시가 급반등 나왔는데, 마지막 거래일 지난주 금요일에서는 소폭 혼조 마감이지만 사실상은 조정이었습니다. 예,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미국 그 투자은행들, 은행주가 다수가 호실적이 예상을 초과하는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미국 그 채권 시장의 국채 금리가 급반등이 다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초반하고 후반에 미증시가 올라갈 때, 그때 금리 인상 기조 완화, 긴축 기조 완화 기대감에 미국 채권 금리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예. 지난주 금요일에는 채권 시장에서 의외로 좀 V자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목요일 장 마감하고 나왔던 것 같은데, 연준 이사 중에 월러라고 연준 이사가 있었나 봐요. 연방은행 총재가 아니고 연준 이사, 월러라고 연준 이사가 있었는데, 인플레 압력이 완화된 건 좋은 소식이다. 그렇지만 기준금리 2번 추가 인상하는 것을 꺾을 정도는 아니다. 기준금리 2번 추가 인상하는 걸 그게 바뀔 정도의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아마 조금 시장에 조금 부정적인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이고, 2분기 순이익을, 전년 대비 순이익을 보니까 JP모간이 67%나 아주 증가했더라고요. 웰스파고가 57%,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미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 장 초반에는 괜찮았거든요. 장 흐름이. 근데 바로 차익 매물이 나와버린 그 이유가, 그 투자은행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은행주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있어서 추가 충당금 적립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상쇄를 해버렸고, 실적에 있어서. 그리고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보도는 되지 않았는데, 미시간대 7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됐거든요. 미시간대 7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됐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소비 심리지수가 좋게 나왔고, 또 같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발표가 되었는데, 기존에 우리 그 CPI, PPI, 미국 생산자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표가 낮게 나왔잖아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의외로 여기는 높게 나왔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조사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는 그런 지표가 나와가지고, 이게 시장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좀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그런 흐름이었죠. 게다가 달러와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초반 중반에 미증시가 올라갈 때 달러화가 굉장히 약하게 가버렸거든요. 갔었는데 미증시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달러화도 급반등이 나온 부분이 나왔고, 시총 상위주 대부분은 조금 보합권, 강보합권 이 정도였는데, 좀 특이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UBS 정권에서 목표가를 345에서 400달러 엄청나게 또 많이 올렸네요. 저게 345에서 400달러로 이렇게 상향하면서 7% 가까이 올란 결과를 보였고, 종목별로 보면 엔비디아가 한 1.1% 빠졌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한 1.2% 정도 올랐고, 그리고 미국 그 신약 개발 바이오주 대표 시총 상위주 일라이릴리라고 있거든요. 일라이릴리가 좀 오랜만에 3.4% 비교적 최근 거래치고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일라이릴리가 3.4% 정도 바이오 대표주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도체는 좀 빠졌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1.2% 빠지고 마이크론이 0.7% 빠지고 그런 상황이었고, 국제 유가도 달러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약세 흐름을 보였고, WTI 국제 유가도 최근에 지난주에 좀 올랐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표를 보면은 MSCI 한국 지수가 0.3% 올랐습니다. 미증시는 혼조였는데 한국 지수는 좀 올랐고요. 달러화 지수도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원자재 지수도 좀 혼조세였다. 금속 지수는 빠지고 농수산물 지수는 좀 오른 부분들. 제가 왜 저 주요 지표에 금속 지수하고 농수산물 지수 제가 오늘 처음 넣냐면, 특히 농수산물 지수가 제가 보기엔 엘니뇨 관련해 가지고 곡물가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곡물 가격 상승의 수혜주가 좀 움직일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좀 농산물 지수 ETF입니다. ETF를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좀 1.2% 이제 강하게 올라가면 한번 좀 매매 좀 해보려고, 농산물 지수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미증시는 은행주 호실적이 나왔지만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좀 높게 나오면서 상승폭을 축소하고 차익 실현 분위기로 갔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주식 시황과 전망인데, 일단 미국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등의 그 인플레 압력은 좀 완화되는 것을 한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좋은데, 기준금리 인상을 7월에 인상하고 끝으로 마무리하는 거는 너무 좀 섣부른 기대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7월 인상도 100% 인상하나요? 지금 시장에서는 100% 인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7월 아니면 8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7월이 제일 유력해 보이는데, 1회 인상하고 더 이상 인상을 안 하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좀 너무 좀 섣부른 기대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또 미증시가 주말 차익 실현 흐름이 나왔고, 단기채 금리도 미국 그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그 중에서 단기채 금리가 또 많이 올랐거든요. 단기채 금리가 좀 많이 올라서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미국에서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좀 부정론자, 무슨 논자입니까? 장 방향을 아래쪽으로 보는 비관론자의 그런 시각에서 보면, 지금 상반기는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작년 상반기에 비하면은 낮게 나왔다. 기저효과가 나왔는데, 올 하반기가 되면 이런 기저효과가 없어진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인플레이션이 아주 낮게 나오는 그 효과가 하반기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긴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주 미국 반도체주가 좀 지수 대비 미증시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번 주 초 오늘 월요일 시장은 조금 기대감 약화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큰 조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주에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굉장히 수급이 좋았었거든요. 큰 조정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들 동시 매수가 4거래일 연속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정 나오는 분위기가 거의 급반등으로 나온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은 외국인들이 좀 의미 있는 현선물 대규모 매수가 좀 이루어진 부분들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긍정적이다. 그렇지만은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기계 조선업종들은 등의 그런 산업재 있잖아요. 기계 조선 등의 산업재는 대통령의 유럽 순금방이 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이쪽 중심으로 산업재 중심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근데 의외로 오늘 방산주가 조정이 좀 많이 나오네요. 방산주도 산업재, 산업재 좀 속하는데 어쨌든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그 단기 고점이 2650이죠. 제 기억에 2650인데 몇 포인트 남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한 22포인트 조금만 외국인들이 쏘아 올리면은 단기 고점을 돌파해 버리는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단 고점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현물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업종별로 뭐 좀 접근을 한다면 반도체, 2차 전지, 산업재보다는 항공, 여행, 레저 등의 그 리오프닝 관련주나 상승 소외 업종으로 좀 최소한 주초에는 상승 소외 업종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올라가다가 또 약간 네, 좀 뭐큰 약해진. 변동 없이요. 네. 시장 지수는 일단 코스닥은 플러스로 돌아갔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코스피도 4포인트 마이너스 아까 13포인트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조금 낙폭을 줄이는 그런 흐름들로 진행이 됩니다. 네네. 뭐 오늘 특징적인 뭐 상승 특징주, 하락 특징주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걸 지금 플러스로 돌려놨고요. 그러니까 저 상승 소외주가 아마 장 조정 나오면 상승 소외주가 좀 움직일 것 같은데. 그다음에 네. 뭐 전체적으로 뭐 소폭 뭐 아까 장 초반에 조금 밀렸던 것보다는 조금 낙폭을 약간씩 줄이다 보니 지수는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온 그러니까 낙폭을 좀 줄이는 상태로 표시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뭐 종목별로 특별하게 시장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군은 역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여전히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솔브레인 같은 종목이 한 4% 중반. 최근에 좀 시세를 내고 있죠, 이 솔브레인도. 솔브레인이 사실은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주식인데 네. 관련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소폭 플러스를 내고 있고 등락으로 보시면은 경론 같은 종목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 가지고 올라오고 금양도 역시 10%, 애경 케미칼도 역시 소재 관련된 종목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 상위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머물러 있고 코스닥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이 오늘 상당히 강세네요. 주성엔지 반도체 장비. 장비 쪽인데 주성엔지니어링이 글쎄 이게 삼성전자하고 거래를 못하는 기업인데 삼성전자하고 거래를 못해요. SK 하이닉스에 납품합니까? 뭐 주로 그런다고 봐야죠. 허허. 그러면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는 뜻이네. 그런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밀어주는데 그래요. 오늘은 주성엔지니어링이 또 끌고 가는 종목으로 지금 뭐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보시면 뭐 올라가긴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날 따라서 종목들이 좀 바뀌어요.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좀 세게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안 움직였던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오늘 또 움직이고 동원하나텍도 오늘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동원하나텍이 오늘도 역시 한 6% 강세를 보여줘. 와우.